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가서 한동안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더라고요. 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와 그리고 ADT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죠. 데이터 스트럭처와 ADT의 차이를 어레이와 리스트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간단하면서도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은 좀 머리에 많이 기억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ADT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데이터 스트럭처보다 ADT를 먼저 설명하는 게 순서상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ADT는 뭐의 약자냐면은 Abstract Data Type이죠. 얘의 특징은 어떤 구현하고자 하는 구조에 대해서 자료 구조겠죠. 자료 구조의 특징 혹은 속성 그리고 어떤 오퍼레이션들이 있는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얘는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고 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만 how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DT를 그래서 딱 보면은 얘가 이런 특징이 있고 얘가 제공하는 뭐 오퍼레이션들 혹은 뭐 메소드들 이런 것들이 있다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얘가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그럼 동작하는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를 않는다, 다루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일전에 영상을 올렸던 것 중에 스택과 큐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럼 스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스택은 뭐냐 했을 때, 이 스택은 여러분들이 이제 딱 면접 자리에 갔어요. 혹은 누군가가 스택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스택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First in, last out이다. 그리고 얘는 어떤 오퍼레이션이 있냐면은 푸시가 있고 팝이 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간 애가 나중에 나오는 거고, 먼저 들어간 애가 나중에 나오고, 최근에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가는 이런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택에 집어넣는 대표적인 이제 오퍼레이션이 푸시고 스택에서 빼는 대표적인 오퍼레이션이 이제 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스택의 가장 꼭대기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뭐 오퍼레이션들도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고 뭐 스택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션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했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ADT를 설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택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현은 방금까지 설명에 의해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스택을 ADT로서 설명을 한 거죠. 그럼 실제로 스택을 구현을 하게 되면 스택을 그러면은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실제로 이게 이제 들어가는 순간 이게 바로 데이터 스트럭처가 되는 겁니다. 구현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DS가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 스택이 뭐 first in last out 혹은 last in first out이라고 했을 때에 얘를 구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방법 어레이를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 링크드 리스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이 어레이를 써서 혹은 링크드 리스트를 써서 방금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스택이라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어레이로 만약에 구현을 한다 치면은 어레이로 스택을 구현한다 했을 때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레이 하나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0번부터 인덱스가 시작했죠. 0, 1, 2 해서 쭉쭉쭉 해가지고 n-1번째가 있고 총 이제 사이즈는 n개 사이즈는 n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스택을 구현한다 치면은 뭐 11번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또 12번이 들어왔다. 14번, 뭐 9번 이런 식으로 쭈르륵 들어왔을 때에 그 다음에 뭐 21번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이제 이때마다 넣어야 되는 공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죠. 맨 처음에는 이제 요게 넣고, 그 다음에 1번 넣고, 2번 넣고, 3번 넣고, 이제 네 번째 공간에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를 했을 때마다 이제 하나 둘씩 차례차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팝을 하게 됐다고 쳐봅시다. 팝을 하게 되면은 지금 가장 최근에 가르치는 게 지금 21번이 들어있는 여기잖아요. 여기를 지금 가장 최근에 있는 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는 여기 있는 거를 하나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팝을 했다. 팝을 했으면은 이제 21번을 리턴을 하고 이제 21번에 있던 자리에는 다시 비워주고, 너무 주개를 크게 잡았네요. 다시 비워주고, 당연히 이 빨간색 인덱스가 가르치고 있었던 것도 하나씩 빼주고, 그래서 이제는 9번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고, 다시 여기서 만약에 팝을 했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9번을 리턴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9번에 있던 자리를 비워주고, 이것도 지워주고, 이제 그 전 거를 가르치도록 이렇게 점점 이제 바꿔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레이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디테일한 사항은 지금 다 설명할 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구현을 했을 때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바로 데이터 구조, 자료 구조, DS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현체까지 있어야 데이터 구조입니다. 구현체까지 있어야 이거 이제 데이터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구현체가 있는 바로 전 단계, 그러니까는 애스트랙트하게 이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되게 애스트랙트하게 표현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다루지 않을 때, 이런 거를 이제 ADT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설명하려고 했었던 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뭐라 해야 될까요? 데이터 구조와 ADT를 한번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사실 DS, ADT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ADT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얘의 특징이 뭐고, 얘가 그래서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들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만, 실제로 그래서 내부적으로 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how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게 ADT고, 그런 how까지도 다루게 되면 이제 이게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 구조가 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깔끔하게 3페이지에서 예를 들면은, 이그젬플.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는 월드컵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선수, 관리하는 자료 구조가 필요하다고 쳐봅시다. 뭐 이런 거죠. 지금까지 골 넣은 선수들을 다 보고 싶다. 한 번이라도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선수들의 리스트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 뭐 내가 재미삼아 만들려고 하는 사이트가 통계 관련 사이트인데, 그때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 우리가 한번 이거를 뭐 학교 프로젝트로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수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아니면 그냥 재미삼아 만들어 보자 했었을 때에, 자, 그러면 어떻게 구현을 하면 좋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뚝딱뚝 짜고 싶겠죠.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학생분들이라면은. 하지만 이게 나 혼자 짜는 게 아니고 뽑아야 될 자료들이 너무 많고 짜야 될 코드의 양이 너무 많을 때 이거 혼자 못하니까 이제 같이 하게 됐을 때에 업무를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설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근데 이제 조건이 하나가 더 붙은 거죠.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선수를 어떻게 보여주고 싶느냐, 이름 순서대로 보여주고 싶다 이거죠. 이제 영어의 알파벳 순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보여주고 싶다 했을 때에 뭐 이렇게 애스트랙트하게 일단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ADT를 한번 본다 치면 이 자료 구조는 뭐 영어로 한번 써보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이 네이밍부터 사실은 중요하죠. 개발을 할 때는 항상 네이밍이 이름 짓는 게 중요하니까 알파베티컬, 못하겠으면 얘기해주세요. 알파베티컬 ordered, 그러니까 알파베티컬 ordered, 아니 대문자로 할게요. 알파베티컬 ordered라는 이름에 그냥 자료 구조를 정했다고 쳐봅시다. 얘는 두 가지 오퍼레이션이 있는 거죠. add, 뭐 사람 이름,
갑자기 한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get all 뭐라 해야 될까요? 축구 선수들을 players. add 사람 이름이야 당연히 이 자료 구조에 이제 골 넣은 사람을 이제 넣는 거겠고, get all players는 당연히 골 넣은 사람들의 이제 모든 리스트를 가지고 오는 거겠죠. 근데 대신에 조건이 있는 이제 얘는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반환을 하는 거겠죠. 글자가 너무 작을 수가 있는데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료 구조가 하는 역할은 그냥 뭐 사람 이름을 순서대로 저장을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은 되게 간단한 거죠. 그냥 add 하고 그 다음에 get all players 알파벳 순서대로 모든 플레이어들을 한 번이라도 골 넣은 선수들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것. 그리고 뭐 혹시나 실수해가지고 골을 안 넣었는데 뭐 어시스트한 선수를 넣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잘못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는 리무브 뭐 사람 이름 이렇게 했다 쳐봅시다. 그럼 이렇게 ADT를 정의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내부적으로 이 알파베티컬 오더라는 자료 구조를 이제 구현을 한다 치면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는 얘는 설명하지 않으니까 얘는 ADT인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만약에 친구 두 명이서 이 프로젝트를 한다 치면은, 자, 뭐 내가 앞에서 프론트엔드를 개발을 할게. 화면 이런 거 막 내가 다 만들고 할 테니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일들이 있겠지만 일단 너는 급한 대로 이 자료 구조를 만들어줘. 이 자료 구조에 이런 기능이 있어. 내부적으로 구현은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동작해야 되는 오퍼레이션들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거는 너가 구현을 해줘. 네가 어떻게 구현할지는 그냥 너한테 맡길게.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ADT를 실제로 구현해야 되는 역할을 맡은 친구는 얘를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얘를 구현을 어떻게 할지에 되면 이제 이게 데이터 스트럭처가 되는 거고, 구현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데이터 스트럭처가 돼서 얘가 내부적으로 뭐 어떻게 솔팅 알고리즘을 뭘 쓸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뭐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쓸지, 뭐 아니면 그냥 막 넣은 다음에 중복된 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한번 솔팅 해가지고 get all players를 구현할지, 리무브는 어떻게 구현할지, 중복된 이름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리스트를 쓸지, set을 쓸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하겠죠. 어쨌든 이런 구현은 다른 파트너에게 맡기고, 이제 실제로 또 다른 한편의 사람은 이 자료 구조를, 알파베티컬 오더라는 자료 구조를 갖고 와가지고 쓰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실무에서는 조금씩 업무를 분담해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냥 ADT를 이렇게 배우면은 사실은 뭐 수업 때 시험 한번 치고 끝날 수 있겠지만은 이 개념을 잘 세워놓으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료 구조를 통해서 관점을 스무스하게 나누어서 업무 분담도 좋게 할 수 있고, 또 구조를 잘 나누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나중에 객체 지향 쪽 설계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모듈화에 있어서도 확실히 이점이 있습니다. 좀 더 재사용이 가능하고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코드들로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개발자의 역량도 향상되고 코드 퀄리티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작아 보이지만 사실 기본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처링이, 자바가 오늘 좀 피처링을 할 거거든요. 제가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사실은 좀 이렇게 자바 이렇게 썼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아무튼 제가 오랫동안 자바 개발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파이썬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자바에서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또 자바에는 뭐가 있냐면은 클래스가 있잖아요. 이게 잘 보면은 얘가 곧 뭐냐면은 ADT고 얘가 곧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게 결국은 구현체가 데이터 스트럭처가 되는 거고, 인터페이스 그 자체는 사실 어떻게 구현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인터페이스를 봄으로써 얘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바의 인터페이스는 ADT에 해당하고 자바의 클래스는 데이터 스트럭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자바의 인터페이스를 잘 정의를 하고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다른 협업하는 부서들이나 혹은 다른 개발자분들과 잘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면은 훨씬 더 유연하고 갈아 끼우기 쉬운 모듈화를 시켜서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코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ADT를 그냥 가볍게 볼 거는 아니고요. 이 ADT에 대한 개념과 이 ADT를 구현한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은
설계의 관점에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디자인할 수 있는 거죠. 큰 프로젝트이더라도. 자, 오늘은 ADT와 데이터 스트럭처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무에서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제 자바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뭘 다뤄볼 거냐 하냐면 ADT와 또 관련된 부분인데, 뭐 오늘 ADT랑 뭐 데이터 스트럭처 비교를 해봤으니까 리스트와 셋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이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집 정리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한 2주 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이것보다는 좀 더 자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또 계속 현업에서 일도 하고 있으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이 있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틈틈이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